역모기지론. 집을 담보로 생활 자금을 빌린다. 모기지론은 집을 살 때 담보로 해당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역모기지론은 모기지론과는 목적과 개념이 반대인데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이 역모기지론의 기본 개념이다. 역모기지론은 지원받는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입 기간이어서 통상 20에서 30년 하는 모기지론처럼 만기가 길다. 우리말로 역모기지론은 장기주택 저당 대출이라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95년부터 일부 민간은행에 도입됐다. 그러나 실적은 미미했고 본격적으로 제도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4년 3월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된 이유다. 집은 가지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께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 주택금융공사가 설명하는 한국형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의 공식 정의다. 물론 민간은행들도 역모기지 상품을 내놓고는 있지만 조건과 규모 면에서 주택금융공사에 비해 미미하다. 국내 역모기지론의 대표격인 주택연금은 가입 자격, 대상주택, 연금 수급 요건 등에서 일반 민간은행 상품과는 구별된다. 우선 이용 자격은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한정된다. 독신자라면 본인만 60세 이상이면 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60세를 넘겨야 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서 조기에 연금 수령자가 나와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대상주택은 시세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이다. 이는 법령상 고가주택을 가르는 금액과 같다. 일반 주택은 물론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도 포함된다. 단 해당 주택에는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일단 가입하면 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데 주택이 재건축 혹은 재개발돼 소유권에 이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연금이 종료된다.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토록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 일정 한도의 개별 인출을 허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매달 지급하는 종신혼합 방식의 두 가지가 선택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크게 5가지 면에서 다른 연금 상품과 구별된다. 먼저 가입자의 평생거주, 평생연금 혜택을 보장한다. 대상이 되는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면서도 매월 약속한 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주거와 고정소득이라는 노령층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셈이다. 주택연금은 특히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집값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택연금은 공적 보증이 붙어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는데 이것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연금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세 번째로는 대출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 주택연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3개월 CD금리에 가산금리 1.1%를 붙인다. 즉 통상적인 대출금리보다 적은 대가를 지불하고 높은 수준의 연금 혜택을 받는 셈이다. 즉 또한 초기 역모기지론 설정에 드는 비용이 적다는 것이 네 번째 특징이다.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모두 면제돼 이용이 쉽다. 마지막으로 역모기지로는 세제 혜택이 있는데 역모기지론을 설정한 집의 재산세는 25% 감면되고 매년 내는 이자 비용 중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역모기지론 시장은 사실상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주택금융공사가 주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역모기지론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09년 이용 가능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대상 주택도 9억 원 이하로 넓혔다. 이전까지의 기준은 65세, 6억 원 이하였다. 정부와 학계에선 역모기지론이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일종의 보조적인 복지 확대 수단이자 소비 진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균 자산의 80% 이상이 주택이 묶여있는 국내 고령자들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고 잠겨있는 자산을 유동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입 이래 국내 영모기지론의 가입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모 부양을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린다는 기본 구조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이다. 그러나 20년 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이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영모기지로는 갈수록 그 이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핵가족화가 거의 완료되고 유교적인 가족 간 연대 의식도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까닭이다. 실제로 월 단위 주택연금 가입 수치는 2010년 이후 매월 100건이 넘기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자 자산의 주택 편중,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들의 감소, 급격한 고령자 증가 등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영모기지론 이용률이 급격히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고령자의 생활 자금을 빌려준다는 영모기지론의 개념은 여러 범위로 확장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 민간 금융회사들도 주택을 담보로 한 영모기지론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 금리가 높고 조건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비해서는 불리하다. 제도적인 개선이나 앞선 상품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담보의 대상을 단지 지부를 한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일례로 정부는 농지 외에 별도 소득원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를 주택 대신 영모기지론의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농지연금인데 성사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 등도 영모기지론의 담보 대상으로 인정해 상품화하는 것은 민간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변수는 이처럼 자산을 유동화하는, 쉽게 말해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국내 유가증권이나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나 발전할지 여부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2008년 글로벌 위기는 과도한 모기지론의 유동화가 원인이었다. 국내에서도 영모기지론, 모기지론 시장이 성숙해 갈수록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주택 저당증권 시장의 위험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